정말 귀신이 그랬을까? 나는 오늘 학창시절에 스케치해 두었던 형식이의 사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때 나는 유명 대학의 국문과 학생이었고 학내 기자였습니다. 나는 그의 여친과 함께 형식이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나는 그 여친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나와 형식과 여친은 동일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나는 복학생이었으므로 그들이 선배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인생 무상이야. 나는 말했습니다. 걔는 귀신이 들려서 죽었어요. 그 여친이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건 특이한 사건이라는 촉이 와서 그에 대하여 자료를 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형식은 예사롭지 않게 몰입과 집착으로 일관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혹은 좋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전후좌우에 따라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의 부모는 오직 돈에 집착하다 못해 거기에 몰입하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은 형식도 부모를 닮았나 봅니다. 그의 부모는 가난한 가운데서 만나 결혼하여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몰입과 집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의 부모는 궁합이 척척 맞았다고 합니다. 자식은 하나면 좋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며 아내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대적 배경으로 베이비붐 시대였고 그의 집안들은 형제 자매가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착이니 몰입을 한다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돈을 위하여 자식을 하나 낳고 단산을 한다는 것은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아들, 딸 둘은 보통이었으니까요. 그 결과 그들은 10년도 안 돼서 빌딩을 사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돈에 집착과 몰입을 다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 주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처음 하나가 오래 걸리지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에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월 임대 수익이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식은 다부진 체격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볼에 살집이 붙어 있고 코는 주먹코에 관상쟁이가 보면 10중 8구 돈이 주렁주렁 붙어 달렸다고 할 만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얼굴에만 돈이 붙는 게 아니었습니다. 옷도 갓집 메이커들이며 신발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돈을 달고 다니는 것은 그가 지닌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제차 중에서도 가격이 엄청난 것만 몰고 다녔습니다. 이것만으로 그가 몰입과 집착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몰입과 집착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 1등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임대 수익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생활비에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자린고비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돈을 모으면 기분이 좋고 돈을 쓰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쩜 저 집은 두 부부가 저렇게 궁합이 잘 맞을까?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에게는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옷, 최고의 학원,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학교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대리 만족이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은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런지 그 부모와는 달리 돈을 써야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을 많이 쓰려면 거기에 걸맞게 일류면 기분이 좋고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적도 대학도 인류, 옷과 생활용품, 여자도 인류였습니다. 그는 인류 아닌 것은 철저히 단절시켰습니다. 그가 여친과 교제하게 된 것도 학교의 미인대회에서 킹카로 선발된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부터였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그녀를 계속 바라보니 그냥 바라본다기보다는 몰입과 집착적으로 쏘아보았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거기에서도 발동이 된 것이었습니다. 킹카로 선발된 그녀로서는 자기를 환영해주는 학생들을 감격에 겨워 지나가듯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형식과 불꽃이 튀긴 것은 그의 예사롭지 않은 눈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학생을 한번 훑어보는데 그래서 형식의 예사롭지 않은 눈길에 다시 한번 눈길을 주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눈길을 준 것에 형식은 몰입과 집착으로 인연을 성사시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형식이 그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자 그는 최고급의 명품 옷에 생활용품으로 무장하고 그녀에게도 최고급 명품 옷과 생활용품 심지어 기금속의 선물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최고급 외제차도 6개월이 멀다 하고 갈아탔습니다. 차를 바꿔줄게 형식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선배. 킹카는 이런저에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형식에게 마음을 주게 된 것은 명품 옷, 명품 생활용품, 귀금속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부잣집 외동딸이었으므로 그런 것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형식이 다른 여자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형식에게는 많은 여자가 따랐습니다. 그냥 따랐다기보다는 꼬리치며 유혹했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대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까지였습니다. 나 선배 만나려고 1시간이나 기다렸어. 형식이 차 앞에 다가서자 혜연이 모퉁이에서 튀어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왜 나를 기다리는 건데? 그는 이런저에 거절하였습니다. 혜연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혜연은 그의 집안의 내력도 알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것은 혜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학생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2시간, 3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성사되지 않은 것은 형식의 철저한 몰입정신, 집착정신이 한몫하였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1년 동안 이어지자 킹카는 그에게 슬슬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은 시간이 많은 반면에 킹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식의 몰입과 집착의 대상이 킹카인데 그가 만나주지 않으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형식은 킹카를 만나 데이트를 하는 시간은 자기가 공들인 만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형식은 자기가 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와 보니 특별히 킹카 아니면 몰입과 집착을 둘 게 없어 시간이 남아들었습니다. 집착과 몰입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킹카는 꽤 유명 인사가 되어 있어서 방송국이며 학교, 홍보며 개인의 질 문제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몰입과 집착으로 공부에는 전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과 여친과의 데이트는 180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노력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이 100시간을 물질과 정성을 들였다면 데이트로 얻어지는 시간은 불과 많아야 1시간, 그렇지 않으면 10분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결혼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양가 부모까지 다 알려 승낙을 받고 교제를 하는 것에 비하면 그들의 데이트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의 그런 생활을 3학년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1학년 5월에 킹카데이가 있었던 후 2년 가까이였습니다. 형식의 몰입과 집착은 피곤해져만 갔습니다. 이건 형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형식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희망을 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즈음에 우연히 사창가에서 한락을 맛보았습니다. 이는 여자에게 공을 들이지 않고도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도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형식은 자기가 공을 들이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즐기는 스타일이었고 집착하는 스타일이었고 몰입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이 자기를 환대해 주는 것에 길들여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그랬고 아빠가 그랬고 과외 선생님들이 그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를 환대하여 줄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돈을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과외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그의 모친이 후한 대접을 해주었고, 형식은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잘도 따랐습니다. 형식은 그들에게 환대받을 조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형식은 교내의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들과의 교제는 몰입과 집착적으로 단절하였습니다. 그는 지난번 어느 사창가의 일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빠, 오빠, 오빠. 서너 명의 아가씨들이 간이라도 빼줄 듯 형식의 프라이버시를 마음껏 띄워줬습니다. 그들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행동뿐이 아니었습니다. 영혼까지라도 빼줄 듯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킹카와의 데이트가 피곤해진 터라 다른 생각은 도무지 나지 않았고 손에 잡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마음은 온통 그 아가씨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술과 담배, 나이트 그런 것은 혐오스럽게 생각하였으니 그의 사창가의 환락의 생각은 당연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사창가의 세계를 너무나 빨리 알아버렸습니다. 오직 돈이야. 그들은 오직 돈이야. 형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고 교내의 남녀 학생들은 이미 형식의 교제를 단념한 상태에서 형식이 그들과 교제를 트는 것도 그의 성격에 맞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형식은 그것을 향해 새로 뽑은 10억도 넘는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여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게 흠이야 하며 그가 주차할 곳을 찾던 중 오빠가 왜 여기서 헤맬까? 연희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연희도 동일과 형식과 교제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만난 곳이 이상야릇한 곳이라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희가 그를 단번에 알아본 것은 그가 뽑은 새 차가 얼마나 특이한 예제차인 줄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그에게 관심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냐 오해하지 마. 형식이 말했습니다. 아니긴 뭘 아냐. 연희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형식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러던데 뭘? 연희가 말했습니다. 뭘 그러던데야? 형식이 다그쳤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형식 씨가 사창가에 드나 봐. 진이가 연희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언니, 형식 씨가 뭐가 아쉬워서 사창가에 드나들까? 연희가 말했습니다. 글쎄, 그야 나도 모르는데 낌새가 이상해. 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헛다리 짚은 거 아냐? 연희가 고개를 가웃하며 말했습니다. 형식 선배가 나와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런데 인생의 황금기를 가볍게 보내야 하는 것을 선배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 설득해도 먹히질 않아. 진이가 말했습니다. 형식 씨는 무슨 생각을 하는데? 연희가 물었습니다. 그의 집이 한 달 수입이 몇 천만 원이라 그런지 형식 선배가 직업에 대하여 애착을 갖질 않아. 의사, 공무원, 인생의 황금기에 얼마나 좋아. 그런데 비전을 두면 말이야. 그들은 교내를 걸으며 말했었다. 내가 의사, 공무원, 사업가 해서 돈을 벌고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그러다가 늙어 죽으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짧은 만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랬다. 형식은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갔다. 아니 생각을 해봐.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고 헐벗을 때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좋은 여친과 교제할 수 있고 또 법관이나 애교관, 교수 이런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위치이고 이 황금기를 얼마나 감사하며 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넘어서서 죽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헛된 소리를 하더라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겠어? 지인이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언니와의 대화한 생각을 더듬었다. 그런데 너는 여기 웬일이야? 수상한데? 형식이 고개를 갸웃하자. 아냐. 혜연이 손살을 친다. 그나저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동해안에 가서 시원하게 바람이나 쏘이며
회나 한 접시 먹으러 갈까? 형식이 말했다. 참말로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놀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지금 사창가에서 하룻밤 풋사랑을 하러 가는 길이었고 연희는 사창가로 알바 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 형편 알잖아. 혼자 하숙비며 혼자 학비며 모든 것이 셀프라는 것. 야, 그걸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러니까 가자는 거지. 나야 있는 게 시간과 돈밖에 더 있니? 알았어. 형식의 짓궂음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건 운전을 하면서도 해를 먹으면서도 오로지 덧없는 것이 성폭행 수준이었습니다. 정말로 번쩍번쩍거리는 카지노는 들린다고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형식은 술, 담배, 도박은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나름 아빠, 엄마에게 신용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학생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용돈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용돈은 1억까지였습니다. 그가 언젠가 한 달에 1억을 실제로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무 소리 안 하고 1억을 채워주었습니다. 뭐 쓸 때 썼으니까 그렇겠지. 아닙니다. 아가씨들과 놀다가 썼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아들이 즐거움이 그들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나름 행복하였습니다. 오빠, 저기 번쩍번쩍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아? 연희가 그와 함께 누워서 말했습니다. 몰라. 그런 데까지 됐어.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바로 카지노가 바라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됐어. 엉키고 싶지 않아. 뭘 엉키는데? 여자면 여자이지. 아빠가 그랬어. 오직 한 우물만 파래. 오빠, 그게 아니고 저기는 그런 데가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야. 너는 인생이 돈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좋잖아. 오빠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누가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돈을 준다더냐? 정신 차려. 이거 사. 안 되겠다. 혜연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식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돈을 벌어. 가서 돈을 벌어. 너도 네 손으로 돈을 벌어봐.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형식은 머리를 흔들고 귀를 후벼팠습니다. 차가 헤청한다. 오빠, 왜 그래? 정신 차려. 안 가면 되잖아. 연희가 말했습니다. 연희야, 한번 가보자. 그들은 카드로 일단 1,000만 원을 뽑아 시험삼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재팟이 터지고 생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행운이란 것은 모두 그들의 것 같았습니다. 아무데나 돈을 걸어도 수십 배씩 터졌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마구 뿌렸습니다. 그날은 뿌려도 마구 생겼습니다. 오빠, 나는 가난하단 말이야. 혜연이 울상을 짓자 형식이 공돈을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옛다, 다 가져라. 야, 신난다. 오빠 진짜다. 사나이 대장부 일구이연하냐? 혜연은 돈을 핸드백에 쑤셔 넣으며 대충 헤아려 보았습니다. 혜연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형식은 눈만 감으면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번쩍번쩍거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특유의 몰입과 집착은 여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재팟이 터지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띄워주고 그들에게 만원권 지폐를 뿌리고 사람들이 오빠 형님 하며 매달리는 그때 그 모습은 금메달을 딴 선수가 환영을 받는 듯하였습니다. 아니, 겨우 5천 가지고 그런 환상을 맛보다니. 그는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형식인의 빌딩, 아파트, 지방의 땅들이 저당권이 설정되고 아빠, 엄마는 그 쇼크로 돌아가시게 된 것은 그가 노름한 지 불과 6개월 남짓이었습니다. 자살해. 너 같은 게 살면 뭐 되겠어. 형식의 귀에 들린 그 소리는 네 손으로 돈을 벌어봐. 그 목소리와 동일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나 감으나 귀 속에서 네가 짓게 살면 뭘 해. 형식은 그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수없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1억 그까지 것 한 달 용돈을 날렸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야지. 1억으로 끝났어야지. 1억은 엄마 아빠가 구멍가게 예상값 갚아주듯 갚아주지 않았어?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하려고 재팟 그것은
한 번으로 좋겠어야지 그 1억을 많이 하려고 사채를 써? 그런데 그 사채업자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거기서 그 막대한 돈을 날마다 내게 빌려준 거야? 빌려준 거지? 건달들이 들이닥치고 심성이 약한 부모님이 쇼크 사하고 금싸라기 땅과 빌딩과 아파트가 헐값에 날아갔어. 나는 죽어야 해. 그러니까 먹지도 말아야 해. 술이나 먹어볼까? 담배나 피워볼까? 그는 있는 돈 없는 돈 다닥 긁어 술과 담배를 샀다. 술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담배의 연기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다. 그는 밥맛을 잃은 지 오래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다. 내장이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다. 아이고 아직 젊은 사람이 안 됐네. 모텔의 청소 도우미 아줌마가 그를 발견하고 내뱉은 말이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람 부탁합니다.